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7일 새벽 0시 52분입니다. 새벽 0시 52분입니다. 몇 시간 전에 시리아 북쪽 알레포란 도시가 있습니다. 알레포란 도시의 북쪽에 있는 만비스 이 발음하기 좀 곤란하네요. 만비스라는 곳에서 IS가 자폭 테러를 해가지고 미군을 포함한 한 10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미군이 관리하는, 미군이 패트롤을 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군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인데 패트롤을 하던 미군을 상대로 자폭 테러를 해가지고 미군 복수의 미군과 시민들 합쳐서 한 10여 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군이 2명 죽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미군 2명이 죽었다. 이 사건은 그리고 IS 측에서는 우리가 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소규모 자폭 테러이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연말에 국방부 장관도 반대하고 그리고 주변 국도 상의도 하지 않고 거의 멋대로 시리아 주둔하는 2,000명의 미군을 조속히 철군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중동 정세를 지금 막 흔들고 있는데 트럼프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IS는 완전히 우리가 경멸시켰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떠냐면은 IS가 아직도 한 2만 명 정도가 아직 남아 있는 걸로 봅니다. IS가 지배하는 이라크 거점은 다 상실됐고 시리아에도 극히 일부 지역에 남아 있으나 그러나 IS 인맥은 네트워크는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가 있다. 그러니까 서둘러 철군할 때가 아니다. 만약 서둘러 2,000명을 빼버리면은 이 시리아는 러시아와 이란이 주도권을 잡는 쪽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동안에 IS를 격파하기 위해서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싸우던 미국의 친구들이 아주 난감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IS가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S가 완전히 파멸되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뺨을 때린 것과 같은 사건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 마음대로 결정한 2,000명 미군 철군 사태가 계속 후유증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2,000명이 한 수년 동안 시리아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실질적인 전투에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명 중에 전사한 사람은 2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2명. 근데 오늘 이 사고로 2명 죽었다고 한다면 트럼프로서는 참 설명하기가 힘들죠. 2,000명을 주둔시켜가지고 미군은 아사드 정부군을 돕기 위해서 파견된 이란과 러시아 군대를 아주 적절히 견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르드족의 도움을 받아서 IS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문제는 미군이 빠져버리면 미군과 같이 싸웠던 이 쿠르드족이 누구에 의해서 가버리느냐 하면 바로 옆에 있는 터키 군대입니다. 터키 군대는 미군만 빠지면은 그냥 국경선을 넘어와가지고 쿠르드족을 소탕하려고 지금 딱 벼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이 터키에 있는 쿠르드족과 연계돼가지고 반란을 일으킨다 해서 테러 분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한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도 쿠르드족을
보호해줘야 한다. 만약 그때 쿠르드족을 공격을 하면은 미국은 터키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하겠다. 경제적으로 터키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터키는 반발합니다. 경제적으로 압력을 넣어도 먹히지 않는다. 사실은 먹히지 않는 건 알겠죠. 터키. 근데 이게 나토 국가 중에서 가장 병력이 많은 게 미군입니다. 두 번째가 터키입니다. 같은 나토 안에서 터키와 또 미국이 쿠르드족을 가지고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고, 그동안 미국을 믿고 싸우면서 한 4,000명 이상의 전사자를 냈던 쿠르드족은 지금 미국으로부터 배신을 당해가지고 터키에 짓밟히느냐 마느냐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폼페이오, 볼튼 두 사람이 동시에 중동에 출장 가가지고 여러 관련국을 만나면서 이 트럼프가 잘못 결정한 이 시리아 철군의 뒷수습을 한다고 혼이 났습니다. 볼턴은 터키에 가서 에르도안 대통령 못 만나고 퇴짜를 맞고 그 밑에 보좌관 만나고 왔어요. 그러면서 볼턴은 무조건 철군이 아니다. 단계적으로 철군한다. 그리고 쿠르드족은 반드시 보호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또 터키는 반발하고 해서 막 복잡합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오늘 IS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하는 트럼프에 도전하는 이 IS의 이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요사이 트럼프는 국내적으로 이만저만 몰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멕시코 국경지대에 장벽을 쌓는 예산을 하원이 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정부 기능을 그냥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걸 셧다운이라고 하는데 서로 트럼프와 민주당이 서로 기싸움을 한다고 계속 한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직장에 나가지도 않고 월급은 당분간 안 나오는 거죠. 또 요사이 언론은 트럼프가 그동안 푸틴에 약점 잡혀가지고 푸틴을 위한 봉사를 해왔다. 일종의 공작원이다. 에이전트다라는 식으로 막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시리아 사태는 또 진흙밭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조기 철수를 물리고 단계적 철수, 조건이 갖춰져서 철수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마티스 국방장관은 항의해가지고 사표를 내버리고 IS 담당 특사도 같이 사표를 내고 좀 엉망진창 되었습니다. 중동 문제는 워낙 복잡해서 이게 뭐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결 같기도 하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결 같기도 하고 이란 대 이스라엘의 대결 같기도 하고 또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이고 해가지고 한 4차원 방정식이 동시에 돌아가는데 이런 걸 생략하고 무슨 2,000명의 미군을 고향으로 데리고 오면 내가 인기가 높아질 것이다. 요 단순 생각으로 건드렸다가 이게 막 일이 헝클어져 버렸습니다. 헝클어져 버렸어요. 중동 문제는 복잡합니다. 중동 문제는 복잡해요. 복잡한 거는 현명한 사람이 대처를 해야 되죠. 이걸 단순 무식하게 해결하려다가는 이렇게 돼버렸다. 요사이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서도 미군이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작년에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참모들이 그걸 말린다고 아주 힘이 들었답니다. 나토에서 철군을 고려할 것 같으면은 지금 트럼프 머리에는 주한미군 철군도 고려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철군, 트럼프는 철군을 해가지고 인기를 얻으려고 그래요. 시리아에 있는 2,000명을 뺀다? 주한미군 28,500명을 빼가지고 그 쓸데없는 한국에 군인들 보내가지고 핵 공격 위협에 노출되도록 하지 않는다. 더구나 한국은
고맙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나라다. 미국을 상대로 몇백억 달러 흑자 보면서 분담금도 9천억밖에 지금 부담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토에서 철군하고 시리아에서 철군할 정도 같으면은 주한미군 빼겠다는 생각은 더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만난다면은 트럼프는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 장기 독재, 임기가 없는 독재자와 임기가 있는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만나면은 시간이 많은 독재자가 유리합니다.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더구나 트럼프처럼 2020년에 재선이 되지 않으면은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많은 이 촉박한 시간에 쫓기고 있는 트럼프는 김정은과 만나면은 불리해집니다. 그렇다고 수틀리면 김정은을 군사적으로 치겠다 하는 그런 카드를, 비수를 가슴에 품고 있지 않으면은 이번에 여러 상황에서 어렵게 된 트럼프가 김정은을 두 번째 만나서 이번에는 한국의 안보를 희생시키는 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고,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막아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그쪽 방향으로 합세해야만 한다면은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이가 합의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갖다 바친다든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쪽으로, 즉 평화협정으로 가는 종전선언에 합의를 한다든지 북한을 사실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버린다든지 하는, 또는 주한미군을 빼든지 아니면 주한미군 성격을 바꾼다든지 이런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지금 한참 어렵죠. 올해는 아사자가 또 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작년에 중국 왔다 갔다 했지만은 중국과의 무역량이 작년에 엄청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은 대북 제재는 절대로 풀지 않는다. 이것만 고수하면은 우리 한국의 안보의 최저선은 지킬 수가 있는데, 트럼프가 과연 어떤 경우에도 완전한 북한 비핵화까지는 대북 제재는 계속 가져간다, 이 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 그게 좀 회의가 든다는 점에서 불안하기만 합니다.